여러분 안녕하세요. 농업계 산학협력 학교지원 청년 두드림센터의 주쌤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농업계 취업과 또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들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농업계 학생들의 효과적인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청년 농업인이라고 쓰고 농업의 미래라 읽는다. 오늘의 슬로건입니다. 청년 농업인으로서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는 농업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뽑은 2018년도 채용시장 핫 이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2019년도 이슈를 가져오지 않고 2018년도 이슈를 가져왔을까요? 네. 다름이 아니라 2019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채용시장에서의 핫 이슈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직무 경력자를 채용하는 부분이 많이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과 정보주도 일자리 정책, NCS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인원의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경력자 혹은 경력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겠다라는 부분이 최신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력사원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느냐를 보시면요. 먼저 동종 업계의 경력과 동일 직무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계에 종사하는 그리고 농업계에 관련된 전공을 한 학생들인데요. 이 전공과 우리들이 현장에서 실습했던 많은 부분들이 동일 업계와 동일 직무에서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로 보시면은 또 반대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잉여 스펙이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많은 지원자들을 만나면서 이것은 정말 필요가 없더라, 있으나 마나하더라, 혹은 있어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잉여 스펙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박사학이라든가 회계사 등 고급 자격증, 극기 경험, 또 창업 등의 사업 활동,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전공 지식이라든가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고급 자격증이라든가 고위 학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잉여 스펙과 반대되는 부분, 잉여 스펙의 반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회활동 경험, 인턴십, 봉사활동, 학점,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직무하고 관련된 활동 하고 연계되어서, 혹은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인사 담당자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스펙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농업계의 변화는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연에서 연구보고서 자료를 만들어주신 부분인데요. 농업, 농촌의 지나온 70년을 돌아보는 자료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업 생산에서의 비중은 식량 작물이 대부분이 차지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에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유 위주 식량 작물이 대다수의 재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최근 트렌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축산물, 채소, 과일로 생산이 다양화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농림에 관련된 부분, 또 축산에 관련된 부분, 식품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산업 분야에 맞추어서 세밀하고 트렌디하게 전문성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요즘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혹은 더 앞서가고 계시는 부분도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보신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이전에는 지난 70년은 농업계에서 양적 먹거리 공급 기반을 위해서 농업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 농업은 질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트렌드도 또 대세를 이루고 있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저탄소 이런 농법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농업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귀농과 귀촌 등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귀농과 귀촌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먼저 귀농을 보시겠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촌인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에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귀촌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귀농 귀촌의 준비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죠. 귀농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한 의논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이후에는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먼저 작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건, 적성, 기술, 능력 등을 고려해서 작목을 선택하시게 되죠. 이후에는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농기술을 습득하게 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농업계 고등학교, 농대에서 전공하신 여러 가지 관련 전공들이 바로 이런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 지식들이 됩니다. 혹은 이러한 전공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에 관련된 부분 또 농업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지원해 주시는 정책과 제도들도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자체별로도 진행하시는 부분이 상당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우리 청년 두드림 센터 카페에 오시면 이러한 자료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되어 있고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히 게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후에는 생활 여건과 입지 조건, 농업 요건 등을 고려해서 정착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주택과 농지를 구매하고 영농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귀농과 귀촌, 농업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관심을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련 미디어에 에서 노출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삼시세끼, 어촌이라든가 논촌, 산촌에 관련된 부분도 또 많이 있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혹은 개인 스스로가 귀농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귀농인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농촌의 활성화와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운영하시는 부분이 많지요. 또 그 외에도 농업법인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농 사업이라든가 무농약 사업, 저탄소 이렇게 그 다양한 농법들이 개발되고 그것들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 분야가 확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 필요한 인력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농촌 선호도 증가와 다양한 지원 사업의 효과로서 청년 일자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 분야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 농업의 중심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6차 산업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지요. 자, 6차 산업은 뭘까요?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증대하며 공동체 회복 및 생산적 복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구체적으로 6차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1차 산업이 있죠. 농산물을 생산하고 특산물을 생산하고 기타 유무형의 자원들을 운영하는 것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2차 산업이 있죠. 식품 제조 가공하고요. 특산물 제조를 해서 가공하고 공산품 제조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어서 3차 산업까지 함께 운영을 하죠. 유통, 판매, 체험관광축제, 외식, 숙박, 컨벤션, 치유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입니다. 네, 이렇듯 6차 산업은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제조, 가공, 식품, 유통, 판매, 관광 서비스까지를 다 연계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6차 산업이 농가 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있습니다. 생물이나 자원이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나타나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개념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6차 산업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농업계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씩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한 농장 지킴이 스마트팜. 말 그대로 스마트한 팜입니다. 똑똑한 농장이죠.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축사, 과수원 등 모든 농가에서 이러한 농가에서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해서 만든 농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에서는 농장을 센서로 점검해서 물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거나 로봇을 활용해 최적의 상태에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기업들은 농업에서 ICT를 접목해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농업 혁신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과 소셜 미디어를 연결했을 때 연관 검색어를 본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죠. 농촌, 농업, 기술, 개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에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 팔로우, 트위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하고 연결될까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까지 연계해서 유통과 판매 루트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표적인 1차 산업인 농업과 3차 산업인 정보통신기술은 왜 융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미래의 식량 확보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농업에 주목하는 이유를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 본다라고 하면요. 고령화와 시장 개방으로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팜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라고 하죠. 농가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고요. 자유무역협정 FTA죠. 대표되는 완전 개방 시대 또한 농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스마트팜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마트팜이 하는 일 중에서 어떠한 효과성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스마트 온실이 있습니다. 스마트 온실 같은 경우에는 온실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서 작물을 가장 알맞은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스마트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과수원의 최고 장점은 과수원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축사 또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축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 등을 자동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또한 급수량 변화의 원인까지도 분석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팜은
도입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약 5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스마트팜을 경험한 농민들은 노동력은 절반이나 줄었지만 생산량은 크게 늘어났다라는 호평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스마트팜은 대세로 계속 이어져 갈 전망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팜하고 연계돼서요, 사람이 농사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기계를 응용하고 ICT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론도 한몫하고 있죠. 아, 농업인 3인이 1헥타를 5시간에 경작한다라고 하면 드론 한 대가 15헥타를 1시간 30분 만에 경작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ICT를 농업에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자 농사를 짓는 부분입니다. 산업 환경과 생활 환경이 다른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데 어떻게 농업을 실행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환경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농사가 우주선 내의 생육 환경을 완벽히 조성해 주고 나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시로 들면 수직형 농장에 관련된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수직형 농장이란 통제된 일정한 시설 내에서 빛, 온도, 습도, 양액 조성, 대기가스 등 이런 것들의 재배 환경 조건을 인공적으로 제어해서 계절이나 장소하고 관계없이 농작물을 공산품처럼 연속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배경은요, 고령화, 재배 면적의 감소,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실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수직형 농장의 장점으로는요, 먼저 지리적 입지의 조건과 사용 환경에 대해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강점이고요. 이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연중 생산 가능하고요. 기능성 작물 재배 및 재배 작물의 다양화가 가능합니다. 병충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요. 이로써 안전한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형 농업, 농산물의 품질을 안정화, 규격화시키는 일들이 가능하고요. 농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의 집약체로 불려지고 있으며 농업 분야는 물론 전후방 산업의 발달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산업 분야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취업처라든가 또 창업처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상당 부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그런 제도와 정책들은요, 우리 청년 두드림 센터 카페에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린다고 하면요, 청년 창업론이 앞으로 2020년부터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관련된 산업, 농업에 관련된 산업, 축산해업에 관련된 산업, 이와 관련된 식품에 관련된 사업 분야가 앞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변화, 추이, 예측입니다. 이렇듯 스마트 농업 및 6차 산업은 이끌어질 핵심 역할을 수행할 청년 농업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농고, 농대 졸업생 취창업률이요, 1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10%로만 보실 수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산업 분야는 취창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실제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 분야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10% 이상의 큰 차이로 취창업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취창업률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취창업처가 더 많고 취업률이 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아졌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죠. 네, 이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농업계의 산업 트렌드와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미래 농업인으로서 농업, 농촌의 변화를 이끌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며 농업, 농촌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미래 농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끊임없이 잘 우리 농업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기관들에서 이러한 자료들은 도움을 주셨고요.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라든가 자료들은 저희 청년 두드림센터 카페에 오시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계 학생들이 농업계 로 전공을 살리셔서 취업하시고 창업하시는데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청년 투드림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첫 강의였는데요.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9강의도 우리 학생들의 농업계 사회 진출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알찬 강의들로 잘 구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강의에서 2강, 3강, 4강 이후에 10강까지에서도 우리 꼭 다시 만나서 취업 성공하는 그날까지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